앞에서 그 쭉 살펴본 데이터에 대해서 그 수집 절차를 좀 정리한 것인데요. 이걸 다시 보시면 고대 국가에는 전수조사입니다. 전수조사가 되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사료 수집과 정리 방법이 그때는 이제 잘 발달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장영실의 이제 추구기 같은 경우에는 이건 연중 조사죠. 이건 항상 설치해 놓고 연중 조사를 하는 거고, 이것도 역시 이제 자료 수집, 그다음에 측정 방법 등등 여러 가지 그 기계적인 그런 장치에 대한 개발도 필요할 거고, 그다음 맨델의 완두콩 자료는 이거 이제 기획 조사거든요. 처음에 완두콩의 어떤 형태의 특징을 관찰한 다음에는 한 번보다 도 체계적으로 완두콩의 그 교배, 그다음에 그 완두콩 경작하는 그 경작 지역의 그 위치랄지 그걸 이제 골고루 그 배치함으로 해서 이제 기획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그 실험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인 추론, 그 당시에는 과학적인 추론 방법이 이제 결여가 됐기 때문에 그 맨델이 자기가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을 때 그 당시에는 크게 잘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영국 런던 콜레라 재앙 자료를 보시면 이건 대부분 이제 보고 자료죠. 보고 자료라 해도 우리가 그 수집 정리를 체계적으로 잘하면 우리가 그 표만 보고서도 우리가 어떤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질병 전염 자료, 이것도 역시 초기 단계부터 이렇게 지나가면서 어떤 질병에 대해서 전염 원인이나 그런 거 밝혀지면 그 뒤부터 이제 기획 조사를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거고, 이때는 이제 원인 분석을 하는 건 이제 물론이고 이제 과학적인 추론 필요성이 대두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전염 경로를 빨리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이제 인기도 조사, 이것도 물론 이제 어떤 특정한 시점에 뭐 어떤 그 선거가 있을 때 정치인에 대한 어떤 인기도 조사를 할 때는 이제 기획 설문지를 잘 작성해서 기획 조사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그거 없이 그때그때 인터넷 검색을 해서 조사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럴 때도 역시 보다 더 정밀한 과학적인 추론과 해석 방법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 자료, 이거는 이제 기계가 상시 수집하는 그런 모양이 되고, 그 자료의 모양은 빅데이터입니다. 그 이제 뭐 양 자체도 방대하지만 그 차원, 그 데이터에 포함되는 그 요인들이 굉장히 많죠. 그다음에 요거에 대한 분석은 이제 분석 방법으로는 인공망을 활용한 기계학습, 이것이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앞에서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데이터의 수집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그 오늘날 주로 많이 쓰이는 데이터들의 그 형식에 대해서 어떤 모양인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그 여러 가지 모양, 전통적인 데이터부터 이미지 데이터까지 다양한 모양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전통적인 데이터는 주로 숫자로 되어 있죠. 이와 같이 숫자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범주형이라면 이제 뭐 남자, 여자 이와 같이 이제 분류할 때 쓰이는 그 용어를 사용해서 형성된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그다음에 이제 이와 같이 그 문자로 주어진 그 데이터가 있는데, 아래가 이제 전형적인 그 데이터의 파일의 한 모양이죠. 이거 이제 병원에서 그 심장마비 환자에 대한 그 기록인데요. 이게 이제 처음에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심장마비가 그 생긴 날짜, 그 다음에 그 심장마비 시점에서의 나이, 그 다음에 입원하고 나서 심장마비 뒤에 이제 그 이건 죽은 날짜, 여기 보시면 사망 여부가 있죠.
true, false에서 이게 이제 사망 여부 그거에 따라서 사망 날짜가 있고 지금 생존 시에는 여기에 이제 이렇게 비어 있죠. 그 다음에 요거 이제 진단한 결과 여러 가지 그 환자의 그 증상들을 이와 같이 의학 용어로 이렇게 분류해서 표시한 기록도 있고, 그다음에 혼수 상태, 심장마비 뒤에 이제 어떤 혼수 상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다음에 환자가 그 당뇨병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이제 환자의 그 증상들을 조사를 해서 그 이제 여부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이렇게 기록한 게 있고, 이거는 이제 심장 발작, 심장마비가 발생한 뒤에 그 관찰한 그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이제 한 달, 30일 단위로 해서 한 달에 이건 0.16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기록한 거죠. 여기 보면 이제 50, 거의 60개월이니까 5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심장마비 발작 뒤에 이제 5년 동안 계속 생존했다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식으로 되게 이건 이제 주로 병원에서의 의료 관찰한 결과를 기록한 그 자료인데요. 이와 같은 형식이 전통적인 그런 데이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문 기사, 그 다음에 어떤 칼럼들, 인터넷상에 올라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기록물들이 있죠. 그 문자로 주어진 그런 그 기록물들, 텍스트형 데이터, 이와 같은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 그 다음에 트위터 등등 여러 가지 이렇게 문자로 서로 그 내용을 주고받는 그와 같은 것을 모아놓은 것들, 그게 이제 텍스트형 자료죠. 그 다음에 문자나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어떤 특정한 그 온라인 그 쇼핑몰의 웹사이트라고 생각하시면 거기에서 각 고객들이 그 그 웹사이트를 방문한 시점을 쫙 이제 이게 기록한 거죠. 고객 1, 고객 2 이렇게 쭉 해서 기록한 거가 되고, 이거 보시면 이제 컬러가 다르죠. 검정색과 빨간색이 있는데, 이거는 아마도 그 어떤 뭐 구매를 했다 안 했다 그걸 또 구분해서 표시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어떤 상품에 대해서 뭐 좋다 나쁘다 그렇게 의견을 달았을 수도 있고, 아무 의견 없이 그냥 방문하고 나왔으면 또 다른 색깔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방문한 시간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방문하고 나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또 그것도 이제 이러한 데이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 기록 데이터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 웹사이트에 방문한 사람이 뭐 나이랄지, 그다음에 성별, 그다음에 출생 지역, 그다음에 예를 들면 구글 같으면 이제 각 어느 나라에서 이렇게 방문을 했는지, 어느 나라 사람이 방문했는지 등등 이와 같은 사용자 데이터 기록을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제이슨 형식의 로그 파일은 사람이 봐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다음에 또 기계가 바로 그 컴퓨터가 바로 사용해서 자료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형식의 형식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면 사람도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컴퓨터가 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그 데이터 생성용 그 파일이 또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리 기반 위치 데이터인데요. 예를 들면 주택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그 주택에 그 단독인지 아니면 공동주택인지, 아니면 언제 주택이 만들어졌는지, 그다음에 주택의 매매가 이루어졌다면 언제 이루어졌고, 가격은 어떻게 어떤 가격으로 매매가 이루어졌고, 그다음에 뭐 물론 당연히 그 지역의 뭐 주소랄지, 그다음에 또 그 지역의 그
뷰도 이제 거기에 같이 수반해서 또 기록될 수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동거리 데이터, 예를 들면 그 택배 회사나 UPS 같이 그 굉장히 많은 그 물건을 배달받고 배달해야 되는 그와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이동거리 데이터가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동 경로, 그다음에 이동 거리과 같은 걸 이제 쭉 그 기록한 그 데이터를 우리가 또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네트워크 데이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페이스북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등등 여러 가지 그 사회 연결망, SNS 그 망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주고받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누구한테 어떤 정보를 주고 하루에 몇 번씩 접촉을 하고 등등 그와 같은 모든 그 자료들이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가 되죠. 그래서 그 네트워크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해서 그 네트워크 가입한 그 구성원들 간에 어떤 관계인지를 우리가 또 이제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센서 데이터는 예를 들면 건강 체크할 때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내가 하루에 몇 보를 걸었다, 몇 킬로를 걸었다, 그 다음에 내 온도 아니면 심장 박동이랄지 등등 모든 것들을 이 센서를 통해서 이제 컴퓨터에 관리하는 그 센터의 컴퓨터에 이제 다 기록이 되고 또는 이제 차에서 뭐 엔진의 성능이랄지 그다음에 비행기의 엔진의 성능이랄지 그다음에 모든 기기에 그 센서가 장착이 돼서 관리하는 그 중앙본부의 그 컴퓨터에 다 이제 그 기록이 되겠죠. 그런 게 이제 센서 데이터가 되겠는데 센서 데이터의 가장 그 이제 그 전형적인 모양이죠. 이게 이쪽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센서가 이렇게 그 전자 그 전기의 그 세기에 따라서 흐름의 세기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이 되는 이와 같은 이제 모양이죠. 이와 같은 형식의 그 센서 데이터를 또 분석함으로 해서 기계 아니면 차 어떤 엔진의 성능들을 점검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미지 데이터 보통 이거 이제 이와 같은 뭐 사진으로 제공된 이미지 데이터를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그 지문 데이터 아니면 동공 그 다음에 그 얼굴 소위 말하면 이제 인식에 필요한 어떤 그 영상 데이터가 있죠. 그와 같은 데이터들, 그 다음에 또 의료 데이터, 그 다음에 또 뇌영상 데이터랄지 그와 같은 각종 그 데이터를 또 분석하는 그러한 그 기술도 많이 이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 굉장히 전통적인 데이터부터 이미지 데이터까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을 봤는데 이와 같은 데이터들이 바로 이렇게 분석 가능한 상태로 이렇게 변환되기 위해서는 저희 말하면 이제 전처리 과정이 필요한데 그와 같은 전처리 할 수 있는 그 기술들에 많이 개발이 되어 있고 앞으로도 더 많이 개발이 되어야겠습니다.